과학지문 5번째입니다. 우리 137쪽. 여기에 있는 지문은 지금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 2, 3 문단까지 나눠볼 수 있고 4문단부터 이제 뒤까지 나눠볼 수 있겠지, 크게. 왜 그럴 수 있냐면 지금 3문단까지가 일종의 이제 배경 지식인 거죠. 다인 그 진화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쭉 설명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택이 이루어지는 4가지 방향, 4가지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어서, 그래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용 자체도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익숙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첫 번째 문단. 다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첫 번째 줄이죠. 다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진화의 메커니즘 밑줄.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진화의 자연 선택에 이제 4가지가 있다. 메커니즘 설명하기 위해 그 옆에 변이 밑줄, 자연 선택 밑줄. 그런데 위해인 거니까 먼저 변이와 자연 선택을 설명해야 진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변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줄, 변이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특정 종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 형질의 변화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이런 변이는 그 옆에 자손에게 전해진다 밑줄. 이게 이제 바로 유전인 거죠. 그리고 이 변이를 통해서 이게 진화가 되는 거고, 다음 자손에 전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줄입니다. 최초의 변이가 어떤 과정으로 거쳐 발생하는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왜 변이가 일어났는지는 못 밝혔어. 하지만 그 일어난 변이가 그 옆이죠. 세 번째 줄 끝입니다. 특정한 변이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줄 끝이야. 그 다음 줄 끝에 생존과 번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특정한 변이로 인해서 생존과 번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변이가 전해지면 어떤 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종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개체는, 이게 어떤 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특정 종이라고 했으니까 동일 종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전해지는지, 어떤 변이가 전해지는지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그 옆에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세대마다 생존하고 생식할 수 있는 개체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들이 태어나 그 사이 필연적인 경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어디? 일반적으로는 필연적인 경쟁 밑줄 쳐주시고, 근데 이 필연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앞줄이죠. 생존하고 생식할 수 있는 개체 수 밑줄 칩니다. 개체 수가 봐봐.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생존하고 생식할 수 있는 개체 수가, 그렇지. 지금 더 많은 개체가 태어난 거니까 태어난 수 중에서 일부만이 지금 생존하고 생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자연 선택에다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특정한 환경 밑줄, 그 옆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나는 개체들이 경쟁에서 승리 밑줄. 결국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자연 선택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자연 선택은 그 옆에입니다. 그 형질을 전해주는 방식 밑줄.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만이 뭐 한다는 거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윈의 진화 메커니즘 첫 번째 문단은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집단 유전학, 거기 집단 유전학 밑줄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유전학은 쭉 그 문장을 읽어보면 자연 선택 과정, 집단 유전학에서 자연 선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로 설명하느냐? 밑줄 쳐볼게요. 거기 유전자 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유전자의 빈도의 근거 밑줄. 유전자의 빈도의 근거에서 선택 과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이에요. 두 번째 줄. 특정한 지역 밑줄. 그 옆에 특정한 시기 밑줄. 그러면 이거는 그 옆입니다. 타 지역과 격리 밑줄. 그러니까 교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집단 네모 쳐주시고, 그럴 때 그 다음 줄입니다. 그 집단의 모든 유전자의 집합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유전자 풀 네모 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하면 돼? 이제 뭐 설명해야 돼? 지금 집단 설명했고 유전자 풀 설명했어. 뭐 남았어? 그렇지. 유전자 빈도. 그래야지 자연 선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유전자 빈도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유전자 풀에는 모든 이제 그 유전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세 번째 줄 끝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돌연변이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유전자 밑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지. 물려받은 거랑 변이된 거랑. 그런데 그 다음 줄입니다. 집단을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유전자 풀 안에 유전자 조성도 바뀐다.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 밑줄 치냐면 집단이 변해가면 유전자 거기 풀도 바뀐다.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자연 선택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자연 선택 네모 쳐주시고, 특정 유전자형 가치인 개체가 밑줄. 그 다음 줄, 더 높은 확률로 생존 번식 밑줄. 그리고 그 옆에 경향성을 갖게 되는 과정 밑줄. 경향성이 무슨 뜻이야? 경향성.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경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향성으로 인해서 또 모두 바뀐다는 거야. 그렇지. 유전자 조성도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이 문단에서 유전자의 빈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빈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 집단 유전학에서 선택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경향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그 경향성이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직 세 번째 문단에서 안 나오는구나. 지향적. 이 경향성으로 지향적.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안정적. 그리고 분열적. 그 다음에 균형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빈도가 이제 하나 더 나오죠. 적응도.
지금 빈도와 적응도로 경향성이 나타나고 그것의 경향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4문단, 5문단, 그 다음에 6문단, 7문단은 지금 각각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이지 뭐. 이렇게 해서 얘가 4, 5, 6, 7.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거기 마저 볼게요. 3문단부터.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 3문단 첫 번째 줄에 지향적 선택, 안전적 선택, 분열적 선택, 균형적 선택 거기다가 네 가지를 그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입니다. 먼저에다가 세모 쳐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빈도 밑줄, 적응도 밑줄. 그래서 그 다음 줄 앞부분 빈도는 그 줄 끝에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 줄 적응도에 네모 쳐주시고 적응도는 특정 표현형이나 유전자형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 왜냐하면 이 유전자 풀은 자연 선택에 따라 그 3문단, 2문단에 뭐라고 했냐면 자연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달라지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상대적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국엔 뭐라는 거야? 번식률이 가장 높은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의 적응도를 1 이거지. 그럼 적응도가 높다는 얘기는 번식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문단은 먼저 지향적 선택. 거기 지향적 선택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동그라미 1 해주세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5, 6, 7문단에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네모 쳐주시고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4문단부터 확인할게요. 4문단 첫 번째 줄 특정한 환경 밑줄. 그 다음에 특정한 표현형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 상대적으로 적응도가 높을 경우 그 옆에 그 표현형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 밑줄.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들어주죠. 방울새 집단.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됐어. 특정한 환경이 됐을 때 결국에는 어떤 새들만이 단단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바로 지향적 선택인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입니다. 결국 세모 쳐주시고 유전자의 단일형을 가져올 것이다 밑줄. 그럼 유전자의 단일형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제 5문단입니다. 안정적 선택이야. 첫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중간 전도의 표현형 밑줄. 그 옆에 양극단에 속하는 표현형 밑줄. 그 다음 줄 생존에 유리한 것 밑줄. 그럼 뭐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야? 중간 정도의 표현형 갖고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걔는 이제 대소관계를 표시해줘. 그래서 지금 왼쪽 중간 정도 표현형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유리하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준 것이 새가 알을 낳는 경우로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중간 정도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적당한 수의 알의 개수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알이 적을 때는 어떻게 돼? 살아남는 개체가 얼마 없어지는 거고, 알이 많을 때는 마찬가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얼마 안 되게 되는 거고. 이제 6문단입니다. 이제 분열적 선택이야. 거기 첫 번째 줄입니다. 서로 다른 표현형 밑줄. 그 줄 끝에 각각의 환경에서 선택되는 건 밑줄. 이건 좀 다르네. 각각의 환경인 거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다른 게 A 환경, 또 다른 거는
비환경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입니다. 분열적 선택은 다양한 환경에 분포된 집단 밑줄. 그럼 뭐야? 다양한 환경에 분포됐지만 종은 어떤가요? 종은 저죠. 네. 종은 동일한 거야. 맞지? 종은 동일하지만 이 종이란 동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남게 된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분열. 마지막 문단입니다. 균형적 선택. 첫 번째 줄 끝에 유전자와 일정한 미안. 이거 읽어야겠네. 생존에 불리한 대립 유전자가 퇴출되지 않고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이걸 보면서 사실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 그리고 첫 번째 그애랑 완전 반대인 거잖아. 결국에서는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퇴출되지 않고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와 일정한 비율을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안정된 다형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다음 줄입니다. 이형 적합체 우세의 경우 밑줄.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줄 끝에 A, 그러니까 대문자 A, 소문자 A 있죠?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줄.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더 높은 건 밑줄. 그런데 대문자 A 두 개도 있고 소문자 A 두 개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비율은 어떤 게 더 많은 거야? 뭐? 지금 섞여 있는 게 비율이 더 높아야죠. 왜냐하면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더 높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첫 번째 지향에 따르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는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거든. 섞여 있는 것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AA랑 그 다음에 소문자 AA도 남아 있다 라는 얘기인 거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채. 그럼 일정한 비율인 거니까 당연히 뭐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야? 섞여 있는 것보다는 낮아야죠. 됐어. 그 다음 줄입니다. 빈도 역의존 선택 밑줄 쳐주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지면, 사실 거기 어떤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지면 밑줄입니다. 그 유전자의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 밑줄. 이건 이상한 거였어.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적응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인 거네. 왜 그런 거냐? 그 다음 줄이죠. 주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종들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 밑줄. 그러면서 포식자의 특성을 설명해 주죠. 포식자의 특성이 있어야 돼. 이 포식자의 특성이 있어야지만 지금 그게 되는 거지. 거기 읽어볼게요. 포식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입니다. 포식자는 머릿속에 피의자의 검색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검색 이미지, 피식자의 검색 이미지 밑줄 쳐주시고 그러한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낯선 개체가 섞여 있으면 그것을 피식자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피식자는 잡아먹힐 확률이 적어. 그럼 사실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야?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도태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도태되지 않고 결국에는 포식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균형적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 됐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없죠?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